얘는 사실 할 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리가 수능에서 흔히 제일 어렵다라고 하면 빈칸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의외로 오답률을 까보면 순서랑 문장 삽입이 1, 2, 3등에 무조건 하나는 있어요. 9월에서도 마찬가지였고 6월에서도 마찬가지였어. 순서나 문장 삽입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 왜 그러느냐? 이런 유형이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아요. 순서가 CBA도 될 것 같고 BCA도 될 것 같아. 이런 경우. 아니면 문장 삽입에서 4번이 정답인 건 알겠어요. 근데 2번도 말이 되지 않아요? 이런 류의 고민들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낼 수가 없겠죠, 당연히. 수능이란 시험은 복수정답, 이의제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한 번만 생각해 봐봐. 그렇게 애매하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걸 문제로 출제를 하겠어요? 안 하겠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얘도 되고 쟤도 될 수 있어. 그냥 내용상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게 맞아. 이런 약간 오픈 마인드로 문제를 푸시면 헷갈립니다. 한도 끝도 없이 헷갈려요. 얘네는 오히려 이 부분에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성립할 수 없어 라는 마인드로 풀어줘야 돼. 이 부분에 들어갔을 때 말이 되지가 아니라 이 부분에 안 들어가면 안 돼. 이런 마인드로 풀어줘야 돼.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 근거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얘가 원래 1번이 아니었어. 얘가 더 중요해서 2번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추세를 보니 얘는 1번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얘가 좀 덜 중요해졌어. 논리 또는 내용적 근거예요. 그게 첫 번째. 논리적, 내용적 근거라 함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냐? 예시 같은 거 있죠. 예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for example, for instance, as an example 이런 표현과 같이 나오죠. 얘는 반드시 앞에 일반적 진술이 먼저 나와줘야 돼. 일반적 진술 뒤에 등장해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글의 흐름이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앞에서도 계속 봤던 A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B에 대한 얘기로 바뀌는 경우, 이때 그냥 바뀌면 안 되고 반드시 시그널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역접의 연결어가 나오든 뭐 obstacle과 같은 표현들이 나오든 내용이 바뀌려면 내용이 그냥 바뀌면 안 되고 바뀔 거야 라는 시그널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적인 내용적인 근거죠. 다시 말해서 문장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렇게 1, 2, 3, 4, 5라는 논리적인 연결성을 가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 3번 문장의 위치를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이 나와줘야 4번으로 갈 수 있어. 근데 2번에서 그냥 4번으로 간다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런 공백들을 찾아주는 거. 뭔가 이상한데? 싶은 부분들을 찾아주는 연습. 그게 특히 이 내용적인 근거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익숙하다 보니까 원래는 얘가 오답률이 높았어요. 근데 오히려 얘를 조금 더 쉬워하는 것 같아. 내용적인 근거로 답을 고르는 게 워낙 익숙해서 이 부분들은 조금 적응이 된 듯한 느낌? 요즘은 두 번째, 이 문법적인 근거로 답 고르는 걸 더 어려워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문법적인 근거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지시어라든가 this, that 뭐 이런 거, 대명사 아니면 정관사 the 아니면 such 같은 표현들, 대명사뿐만 아니라 대동사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뭔가 대신해 주거나 앞에 나왔던 거를 다시 언급해 줄 때 이런 경우들, 얘네들은 반드시 앞에 가리키는 명사나 동사가 나와줘야 돼. 그게 없이 그냥 대뜸 등장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2번에서 4번으로 넘어오는데 이 4번에 갑자기 this 라는 표현이 나왔어.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앞에 이 this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러면 여기에 뭔가 채워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여기에 있을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느낌. 요 느낌. 지시어, 대명사. 이걸 여러분들이 오히려 헷갈려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근거를 토대로 답을 고를 수도 있다라는 인지를 못하니까 그냥 내용적으로만 생각해. 내용상 이 3번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근데 내용적으로만 따지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와도 또는 여기에 들어와도 말이 될 것만 같단 말이지. 이렇게 애매해지는 순간 근거를 잘못 잡고 계신 거예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뭔가 말이 안 된다.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다 싶으면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지시어나 대명사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그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순서 보기 전에 문장 삽입부터 볼 거야. 일단 내용적 근거로 푸는 것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얘는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하나의 예시를 소개한다는 느낌으로. 자, 1번 앞까지 일단 보세요. 대부분의 기업에서 employee's immediate supervisor, 직속 상관이죠. 직원의 직속 상관은 evaluates the employee's performance. 평가한대. 실적을 평가한다. 이게 A죠. 자, 근데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 however 나왔네. 자, 문제가 뭐냐면 자, 이 상관이 often work in locations apart from their employees. 얘네가 좀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해. 그러니까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 Not able to observe their subordinates' performance. 관찰이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해. 이게 B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면 A에서 B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잖아, 얘가. however이니까. 그럼 우리는 논리적으로 역으로 생각해보면 2번에서 4번으로 여기까지는 A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여기부터는 B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얘가 however 이렇게 전환점인 거지. 그럼 A에 대한 얘기에서 전환점이 없이 생뚱맞게 B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다. 그죠? 1번 뒤에는 지금 보시면 responsible for the employee's performance. 실적에 책임이 있다. A랑 같은 결이죠. 2번 뒤에 봐봐. 본대 못 본대? 못 본대. 그럼 여기서 여기로 그냥 넘어갈 수 있냐고? 없다고. however 같은 전환점이 나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푸는 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쉬운 거야. 그냥 내용적으로 갑자기 다른 얘기하네? 이거 들어가 줘야겠네? 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법적인 근거를 넘어오시면 오답률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자, 6월에 39번인데요. 얘는 정답부터 얘기해 줄게요. 정답은 5번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다 푸셨으니까 아시겠지?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냐? This potential price. 이 잠재적인 대가가 나왔어. 대가. this가 나왔잖아. 그러면 앞에서 한 번은 언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4번 문장에 봐봐. 대가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vital service가 나와. 생명과 관련된, 유기체의 생명과 관련된 활동이다 라고 나온다고. 대가라는 게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 대가가 어디에 언급돼 있냐? 여기. Decreased responsiveness to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반응성이 낮아졌다. 환경에 잘 반응을 못해, 자는 건. 그치? 그렇지만 이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vital service가 있어서 잠을 잘 수밖에 없어. 잠에는 그런 이점이 있어. 그냥 눈 뜨고 쉬는 것과는 다른 잠만의 독특한 이점이 있어서 잠재적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잠을 자야 된다는 얘기죠. 이 대가, this, 요거 때문이야. 이 한 단어 때문에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거. 얘가 보이는 순간 여기 안 들어가주면 얘가 말이 안 된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자, 내용적인 근거만 주구장창 보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여기 중에 어디에 끼워 맞춰야 되는가에 집중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헷갈려요. 2, 3, 4 이런 데 들어가도 말이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근거들 잘 봐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39번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보시면 5번이에요, 정답이. 자, 뭐라고 나오냐면 these consumer communities, 소비자 커뮤니티. 얘가 어디 나와 있냐? 4번 문장 앞에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 여기. 새로운 아이덴티티. 자,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스토리가 더 큰 스토리, larger narrative와 연결이 돼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다.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게 형성된 소비자 커뮤니티겠죠. 이렇게 these라는 문법적인 그런 근거 때문에 정답이 5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근거는 논리 내용적 근거뿐만 아니라 이런 문법적인 근거, 정말 this, that 같은 지시어들이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5번이 아니면 절대 문제가 성립할 수 없어 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일단 6월 36번. 얘는 사실 그렇게 어려웠나 싶은데 왜 어려웠냐? 정답이 A, C, B예요. A가 맨 앞에 오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정답이 A, C, B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A가 맨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A는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제끼고 가는 느낌인데 A가 정답이었던 거지. 그래서 혹시 읽다가 뭐 B나 보통 내가 보기엔 B 먼저 했을 거야. 그쵸? B가 먼저 해서 뭔가 잡았을 때 뭔가 잘 안 맞아. 핀트가 안 맞았을 거거든? 그거 그냥 뭉개지 마시고 잘못 잡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고 A를 먼저 넣어보세요. 그럴 땐. 절대 안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맨 앞으로 세웠던 적이 그러니까 없진 않아. 자주 있진 않지만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B를 먼저 세웠을 때 뭔가 핀트가 안 맞다 싶으면 바꿔보세요. 잘못 잡은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 지금 보면 spatial reference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일단 토픽인 것 같긴 해. 이게 larger than themselves 스스로보다 더 크다. 근데 얘가 뭐는 아니래? 모수는 아니래. 그래서 B는 안 된다고. asymmetry라고 하면 비대칭 얘랑 연결되는 거잖아. 근데 모순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B가 먼저 오면 안 되죠. 그래서 A가 먼저 옵니다. 자, C가 안 되는 이유는 the remarkable finding 이렇게 뭔가 대단한 발견이라고 하려면 앞에 그 발견하기까지의 과정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 그래야 너를 쓸 수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직 그런 게 없죠. 랜드마크, 주요 지형 지물이죠. 지형 지물이 그들 스스로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주위에 있는 그런 이제 이웃 건물들을 규정해 주기도 한다. 요 정도 의미에서 the remarkable finding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A로 갑니다. 자, A에서 뭐라고 하냐면 연구자들이 캠퍼스 랜드마크를 학생들로부터 수집을 했대. 그러면서 물어봤대. Group of students to estimate the distance. 자, 거리를 예측해 보라고. 자, 어디로부터? landmark 그리고 building. 이 사이의 거리를 예측해 보라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finding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ordinary location to a landmark. 자, 여기서부터 이 거리랑 여기서부터 이 거리랑 달랐다라는 거지. 예측한 게 뭐가 더 길었어? 이게 더 길었어. 얘가 더 짧고. 이건 비대칭이죠. 둘의 거리는 똑같아. 이렇게잖아 이렇게잖아. 근데 이게 이것보다 짧았다. 이게 B에서 얘기하는 asymmetry 비대칭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래서 순서는 얘랑은 조금 더 느낌이 다르게 우리가 지금 세 부분을 순서를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 논리적 근거랑 문법적 근거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 이렇게 순서를 판단을 해줄 때 이 부분의 순서를 판단할 때는 당연히 이 앞부분이 여기 있는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는지 봐야 되고, 두 번째 여기 뒷부분이 뒤에 있는 이 부분과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봐주는 거야. 이 앞뒤를 다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연결되는데 여기 물어봤다. 거리를 추측해보라고 물어봤다. 그게 finding이고 이 finding의 결과가 어때? 이렇게랑 이렇게랑 서로 안 맞아. 같아야 되는데 달라. 그게
B에 있는 asymmetry. 이렇게 앞뒤로 연결되는 걸 하나씩 따져줘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이어주면 말이 되네. 이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랑 이렇게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들을 실제로 표시하면서 찾아줘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합니다. 36번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볼까요? 자, green product. 얘가 이제 우리의 소재겠죠. 얘네가 뭐가 돼? 재료값이 비싸대. 뭐보다? mainstream product. 주류의 상품들보다. 우리의 소재죠. 자, A 볼까? They'd rather put money. They라고 하면 그들이죠. 될 수 있는 거. product나 cost 정도 될 수 있죠. 근데 뒤에 보면 돈을 넣는데 상품이나 가격이 돈을 넣을 수는 없죠. 말이 안 되죠. A는 안 되네. B로 넘어갑니다. Even if the green product succeeds. 자, 비록 얘네가 성공할지라도 라고 얘기를 하려면 앞에서 얘네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돼. green product는 성공하기 힘들어. 만약에 얘네가 성공을 한다 치더라도 안 좋아.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아직은 성공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럼 B도 안 돼. 얘네 둘이 너무 명확하게 안 돼서 우리는 C로 옵니다. Furthermore, 자,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green product 재료값이 너무 비싸라고 했어. 근데 뒤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게다가 심지어 단점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얘네는 어떤 단점도 있어? Restrictive ingredient list. 자, 제한적인 재료 목록. 재료를 쓸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design criteria. 디자인 기준도 되게 빡빡해. 그러니까 추가적인 단점. 그래서 얘네가 어떤데? Attract only a small portion of the customer base. 자, 소비자의 일부분만 끌어당길 수 있어. 성공해 못해? 못해. 그럼 B 오는 거지 이제. 비록 성공을 할지라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다운사이드가 있어.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company, 기업이 obvious investment decision.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돼. 이게 내이지. 연결되는 거 보여요? 투자 결정이니까 당연히 돈을 넣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겠지. 그래서 CBA예요. 얘도 지금 보면 마찬가지로 요 앞부분이 여기랑 연결되고 뒷부분은 여기랑 연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뒤의 연결 고리들을 하나씩 이어주면서 문제를 풀어야 헷갈리지 않고 실수를 안 한다. 정답 몇 번? 5번. 자, 이렇게 순서랑 문장 삽입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저의 계정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좀만 더 화이팅 하시고, 네, 저도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